운동 파트 들어갈 건데, 이게 또 이제 물리 파트다 보니까, 물리의 기본적인 거를 좀 먼저 진행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이 운동 상태라는 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상태가 뭐냐면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맞아요? 그 운동이 뭔데? 운동 먼저 할까? 이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걸 갖다가 운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던 펜이 1초 뒤에 여기까지 갔어요. 이건 뭐야?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운동한 거란 말이야. 그 운동 상태는 얘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를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 상태 그럼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표현해 줘야 돼. 첫 번째, 물체의 빠르기. 두 번째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해 줬을 때 우리가 운동 상태라는 걸 올바르게 표현해 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운동 상태는 물리 1에서는 속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속도가 중학교 책에 안 나오니까 그냥 운동 상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력이란 말, 이 빠르기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속력이라는 물리량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속력은 이게 뭔데? 물체의 시간당 이동거리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간당 위치가 어떻게 바뀌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단위는 뭐 쓰더라? 혹시 기억나요? 미터 퍼 세컨드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두 가지 단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 예시 우리가 3미터 퍼 세컨드 이건 뜻이 뭐냐면 1초마다 3m씩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지. 이거랑 5m per second랑 누가 더 빠른가요? 하시면 뭐야? 1초마다 3m 가는 게 빠른 거야. 1초마다 5m씩 가는 게 빠른 거야. 당연히 1초마다 5m씩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빠르기는 이런 속력이라는 물리량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위는 뭐가 있을까? 뭐 36km per hour라는 숫자가 있다 해봅시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1시간마다 36km를 가는 빠르기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많이 쓰는데 우리 물리에서 계산할 때는 미터 퍼 세컨드 좀 더 많이 쓰지만 현실에서는 이놈을 좀 더 많이 쓰죠. 언제 많이 쓰지 이거? 차 타면 나오는 속도가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겠죠. 왜냐면 자동차 같이 빠른 물체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로 쪼개면 너무 커 값이.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좀 더 큰 값으로 퉁치려고 이렇게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값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빠르게 한번 비교해 볼까? 여기다 20m per second랑 36km per hour 누가 빠른 걸까요? 비교가 지금 바로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지? 단위가 다르니까. 그럼 얘가 올바르게 비교해 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단위를 맞춰주면 된다.
맞니? 그럼 단위 어떻게 맞추나? 뭐 여러 가지 바꿔도 됩니다. 이제 책에는 막 3.6을 곱해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한계가 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거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1초마다 20m씩 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식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곱하기를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고 제거하고 싶은 걸 아래, 그럼 반대쪽에 바꾸고 싶은 걸 쓰는 거야. 맞니? 그럼 이제 이 값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km는 1000m잖아. 맞니?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그냥 1이야. 예. 곱해도 1을 곱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위를 바꿀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원래 바꾸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럼 이제 미터는 제거가 되니까 킬로미터만 남는 거지. 두 번째는 세컨드를 없애고 아워를 써야 되잖아. 그럼 세컨드가 아래에 있으니까 제거하려면 위쪽에. 뭘로? 아워로. 맞아요. 이제 이거랑 이거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1시간은 몇 초죠? 3600주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세컨드가 제거되고 아워로 바뀐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숫자만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야. 아래쪽은 1000, 위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공 지워주면 결국에 20m/s 1초마다 20m씩 가면 1시간 동안 갈 경우에는 72km를 간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누가 빠른 거니? 얘가 빠른 거지. 괜찮니?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단위를 그에 맞춰서 바꿔준 다음에 단위를 똑같이 통일시켜 놓고 빠르기를 비교해주면 우리가 누가 더 빠른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건 빠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배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표현하면 되냐면 방향까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방향을 표현할 때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뭐 또는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이 정도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한 4개 정도 표현해보자. 정지. 오른쪽으로 2m/s. 오른쪽으로 4m/s. 왼쪽으로 2m/s. 이렇게 4가지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있나요? 운동 상태 똑같은 거 있나? 없죠? 멈춰 있는 거는 속력이 0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 멈춰 있는 거.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얘랑 얘는 왜 달라? 방향은 똑같지만 빠르기가 다르니까 안 되죠. 얘랑 얘는 왜 달라? 빠르긴 똑같지만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완벽하게 똑같으려면 빠르기, 속력도 똑같아야 되는데 방향까지 똑같아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거를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빠르기, 속력과 방향으로 표현을 해줘라. 근데 이런 운동 상태가요, 바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뀌려면은 그냥 바뀔까? 그냥은 안 바뀝니다.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누가 필요하냐면 가속도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가속도라는 친구가 있으면 물체의 속력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맞아요. 그럼 이 가속도는 어떻게 만들어? 물체의 알짜 힘이라는 친구가 작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3가지 경우에 3가지 테크트리를 타면서 운동 상태가 바뀐다는 뜻인데, 첫 번째,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발생이 되고요. 이 가속도 때문에 속력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얘로 바뀌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속도가 필요한 거고, 이 가속도가 생기려면 또 물체의 알짜 힘이라는 친구가 필요하다. 다 똑같습니다. 얘가 될 때도 힘 필요한 거고요. 얘가 될 때도 힘 필요하고, 얘가 될 때도 힘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바뀌는 거고, 없으면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이런 거는 이 멈춰있는 지우개에 내가 힘 줬더니 움직이잖아. 내가 힘 줘서 움직이는데 가다 왜 멈춰? 가속도가 없으면 쭉 가야 돼요. 근데 가다 왜 멈추지? 그렇지. 내 손을 떠난 직후 처음에 3단계로 한번 가볼게. 처음에 컵이 멈춰 있었죠?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미니까 오른쪽으로 밀 때 내가 얘한테 힘을 줬잖아요. 맞아? 사람이 힘을 줬고요. 이 사람의 힘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생겨서 처음에 뭐 속도 2라고 가정할게요. 멈춰있던 공이 2m/s로 움직인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람 힘. 사람 힘이 가속도를 만들고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괜찮아? 근데 가다가 멈추는 이유는 지금 바닥에 마찰이 없다는 말을 안 했잖아. 특히 여기는 무조건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마찰력이 왼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가속도가 마찰에 의한 가속도의 왼쪽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운동 상태가 한 번 더 바뀌어서 이 마찰에 의한 가속도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멈추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아무것도 없으면 바뀌면 안 된다.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힘이 있으면 바뀌어. 힘이 없으면 안 바뀌어. 힘이 없으면 안 바뀐다는 건 멈춰 있는 녀석은 계속 멈춰 있을 거고요. 앞으로 가고 있던 놈이면 평생 앞으로 쭉 간다고 합니다.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얼음 빙판에서 미끄러져 나간다고 좀 바닥에 마찰이 없으면 그 얼음판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일단은 이 테크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란 걸 계산을 할 거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랑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결과. 이런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결과를 이용해서 가속도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알짜 힘이라는 원인을 이용해서 가속도 찾는 방법. 이렇게 두 종류의 방법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각각의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하나씩 찾아볼 겁니다. 괜찮니? 그럼 첫 번째, 속도가 바뀌었다는 결과 이용해서 가속도 찾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니지. 예를 들어야지. 이렇게 멈춰있던 공이 0초일 때 한 2초가 지나니까 속도가 2m/s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속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속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0에서 2로 바뀌었잖아. 그 속력이 변했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예측해야 되냐면 가속도 존재하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하나 상황 더 줄게. 여기서 한 4초 정도 지나니까 속도가 또 2야. 이러면 속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속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그럼 이 구간에서는 가속도 없다. 가속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맞지? 그럼 여기 가속도 존재하니까 이 구간에서 가속도를 찾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 어떻게 찾나요? 는
걸린 시간분에 어떤 시간 동안 속력이 얼마나 변했니? 로 계산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몇 초 걸렸는데? 0에서 2초면 2초 걸린 거죠? 얼마 변했는데? 2 변한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계산해보면 1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맞니? 이때 여기 친구는 다 알겠죠? 이거 벡터잖아요. 맞지? 아, 벡터라. 사실 중학교 책에 벡터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근데 결론적으로 가속도가 1이 나왔잖아. 그럼 이 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1초마다 속력이 플러스 1m/s씩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렇게 빨라진 거죠. 괜찮나요? 맞아. 자, 그럼 우리가 속도가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속력을. 자, 그 전에 우리가 속력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식 한번 계산해 볼게요. 속력, 아까 시간당 이동거리라는 뜻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몇 초 동안 얼마나 이동했나요? 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가 여기 한 2m라고 가정 해볼게요. 그렇지? 그럼 이 가정대로라면 우리 속도를 계산해보면 몇 나와요? 몇 초 걸렸어요? 2초 동안 몇 미터 갔다? 2m 갔다. 그럼 속력은 1m/s잖아.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앞에 숨겨진 말이 있거든요. 사실 혹시 알아? 그렇지. 이 값은 무조건 평균이에요. 왜냐면 나눠서 계산한 거잖아. 나눈다는 거는 그냥 평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공식은 다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1이라는 속도는 평균 속력을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시간, 속력. 그럼 우리가 1초, 2초 이렇게 가면은 속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값은 0에서 2초 동안 이 공의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나는 평균 속력이 궁금한 게 아니고 실제 속력이 궁금한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2초 때 속도가 몇이냐고 이걸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실제 속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필요한 게 하나 있으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제 속력이란 걸 계산하려면 이걸로는 절대 계산 못하고 가속도로 찾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가속도 구해놨잖아. 속도가 0에서 2초까지는 1초마다 1씩 빨라진다며.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실제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0초일 때 정지라며. 맞아요. 그럼 이제 가속도가 1이기 때문에 1초마다 속도가 몇씩 빨라지는 거예요? 1씩 빨라지는 거잖아. 그 1초 뒤에 실제 속력은 몇이 나오면 돼요? 1m/s가 나오면 되죠? 그럼 2초 때는 2m/s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실제 값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로 계산한 이 값은 평균 값이니까 이거를 잘 구분을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값을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실제 속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려보면은 2초일 때 이 공의 실제 속도는 2m/s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2m/s.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이랑 혼동되지 않게 잘 찾아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근데 다 물류를 했었어가지고 솔직히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희준이 너무 쉽죠? 살짝 지루해서 죽고 싶어졌다 이런 표정인데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꼭 빨라질 필요는 없잖아. 느려지는 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똑같아. 시간이 지났는데 속력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죠? 그럼 뭐가 있다? 응? 그죠?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거.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가속도는 시간 몇 초 걸렸니? 2초 걸렸다. 속도 얼마 변했니? 그렇지, 4에서 0 된 거니까 마이너스 4 떨어진 거잖아.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1초마다 속도 얼마 변한 거야? 1초마다 2씩 속도가 감소하니까 우리가 속도가 2초 뒤에 0이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이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원래 속도가 4였는데요 2초가 지나니까 멈췄다. 요렇게 맞니? 우리가 실제값도 알아낼 수 있겠죠. 그 1초 때 실제값 몇이에요? 가속도 알면은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치? 1초보다 마이너스 2씩 떨어지니까 0초보다 2 떨어진 2라는 값이 나오겠죠. 여기 이동거리를 4m라고 한번 놔볼게. 뭐 실제로도 4m긴 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럼 평균 속력은 몇이죠? 2m/s가 되겠죠? 어떻게 구했어?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하는 거야. 몇 초 걸렸어요? 2초. 몇 미터 갔어? 4m. 그러면 2m/s라는 평균값. 그래서 여기서 하얀 거는 실제값, 파란 거는 평균값. 이렇게 항상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실수가 돼요. 알겠지? 항상 구분을 지으세요. 괜찮아. 넘어가도 돼. 일단 넘어가자. 이제 두 번째 방법. 원인으로서 가속도 찾는 법.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는 법. 요거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맞지? 그럼 우리가 알짜 힘이 뭔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 한 물체에 무조건 힘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예를 들면 이 공이 하나 있는데 뭐 아래로 힘 받고요, 뭐 위로도 힘 받고요, 뭐 왼쪽으로도 힘 받고 오른쪽으로도 뭐 이렇게 받아.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한데 결국에는 힘이 뭐만 남냐면
위아래는 20, 20이니까 그냥 상쇄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만 남지? 오른쪽으로 20N 이거 하나만 남잖아. 그러니까 힘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힘을 그냥 하나로 표현한 거야. 왜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 어차피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한 개로 표현한 거. 이때 이 녀석을 이 물체가 받는 R자 힘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가 제가 똑같다 했잖아. 결과가 뭔데? 가속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 똑같이 빨라질 거라는 뜻입니다. 맞아? 그럼 우리가 가볍게 힘의 종류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 체계도 없는 거 계속 하냐.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러지 않겠지? 다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나도 체계만 있는 거 하면 좋아요. 벌써 다 끝내고 집 가서 누워가지고 치킨 먹으면서 잘 거야.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진짜 중요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힘의 종류 보시면 이렇게 힘인데 가장 대표적인 힘 4가지 정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중력입니다. 중력이 뭐예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그러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요, 혹시? 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중력 가속도라는 값이 9.8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3kg, 아니지, 숫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2kg짜리 공이 나왔다. 그럼 이 공이 받는 중력을 계산해줘라 라고 하면은 몇 뉴턴 써주면 되는 거지? 19.6뉴턴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력 가속도 값은 이 문제에서 좀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0으로 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 숫자가 좀 괴로운 숫자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려고 10으로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10 주죠? 그치? 중학교에서는 9.8로 주는데 이게 아무 말도 없으면 9.8로 해. 근데 문제에 가로 열고 단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무게는 뭐야? 무게는 뭐죠, 뜻이? 중력이 가해지는 정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무게라고 불러요. 그럼 무게는 단위가 뭐죠? 뉴턴입니다, 뉴턴.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몸무게 할 때 뉴턴 써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인싸잖아. 너 몸무게 몇이야? 600뉴턴 하면은 이 사람 미친놈이다 이럴 거 아니야. 일상에서 쓰는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F인데 이 F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중력이라는 단위예요. 근데 이 단위가 뉴턴이 사람들한테 너무 좀 친숙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 위해서 그냥 이거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환산을 하는 거야. 이 9.8뉴턴이요. 1kg 중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쓰는 단위 요거인데 여기서 F만 생략하고 킬로그램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편하게 다시 재환산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2kg 그리고 19.6뉴턴 그 다음에 2kg 중력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건가?
이거랑 이건 다르죠? 이거는 질량이잖아. 그렇지? 이거 질량하고 무게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중력이잖아. 그치? 이거는 무게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건 똑같은 거고 이거랑 이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괜찮지? 넘어가도 될까? 근데 어차피 이 킬로그램 중력은 학교 선생님이 얘기 안 했으면 내비두고 그냥 뉴턴이라고 하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 이런 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마찰력입니다. 이 바닥 아니지, 나중에 쓰고.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힘을 마찰이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뭐겠어요? 단위 뭐죠? 뉴턴이겠지 뭐, 힘이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가다 멈출 이유는 얘 때문에. 얘가 마찰이 작용, 운동 방향, 왼쪽으로 가는 분필에 마찰력이 오른쪽으로 걸리니까 느려지겠죠? 느려진 쪽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분필이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이때 이 마찰력은 어떨수록 센가요? 이거는 언제 세지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첫 번째, 무거울수록. 두 번째는 표면이 거칠수록.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세 번째, 공기 저항입니다. 공기 저항은 똑같습니다. 공기가 물체가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거를 공기 저항이라고 해요. 사실 마찰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그 커지는 조건이 살짝 달라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얘는 무게랑은 상관이 없어요. 무게가 크던 말던은 공기 저항이 세고 약하고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무게 말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무거운 거랑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풍선 아니면 깃털같이 펄럭펄럭 거리는 거 있잖아. 그런 애들이 공기 저항을 세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놈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낙하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공기 저항을 크게 받기 위해서 클수록 힘을 좀 세게 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직 항력입니다. 수직 항력의 경우는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 왜 안 움직일까? 우리가 지금 이 공은 이론상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방금 배우길 힘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속도 받으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왜 안 내려갈까요? 멈춰 있다.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가속도가 0이다 라는 걸로 도출이 가능하고요. 가속도가 0이면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 알짜 힘이 0이 되려면 위로 무슨 힘이 필요해? 뭔가 받쳐주는 힘이 필요하겠죠? 이때 이렇게 받쳐주는 힘을 우리가 수직 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왜 받쳐줘 근데? 뭔가 올려놓으면 내가 손이 책상을 누를 거 아니야. 근데 손이 책상을 누르면 책상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 책상도 손에 받쳐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이 바닥에 올라가 있으면 공이 바닥을 누를 텐데 그럼 바닥이 공을 받쳐주겠죠? 이 힘이 수직 항력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힘이 똑같단 말이야, 얘랑. 그래서 R자임이 0이 되고 가속도가 없고 이 공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왜 수직항력인가요? 바닥에 항상 수직으로 작용해서 그래. 이렇게 내리막길에 공을 올려놓으면 중력 방향은 항상 아래쪽이잖아요. 맞아. 그럼 이때 수직항력은 이 바닥의 수직. 이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해서 이름이 수직항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의 종류 중학교에서 필요한 거 위주로 좀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체에 힘이 받았을 때 가속도 계산하는 방법 뭐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다 알죠?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맞아. 그래서 요 식을 좀 계산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보는 게 가장 간편하지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2kg짜리 공이 있다. 여기에 4N이라는 힘을 줬다. 아까랑 똑같아. 아까 어떻게 판다 했죠? 속력이 바뀌었네. 가속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였지? 그럼 여기서는 R자 힘이 있네. 가속도 있겠네. 이때 찾는 방법은 F는 MA라는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4N이라는 힘이 작용했어. 그럼 넣어주면 질량은 2kg잖아요. 이때 생기는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친구의 미래는 어때? 처음에 멈춰 있었다고 치면은 1초마다 몇씩 빨라지는 거예요? 2씩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속도, 가속도를 알면 실제 속도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문제에서 4초일 때 속도 몇? 이렇게 물어보면 몇이야? 8m/s가 되겠죠? 그럼 이때 평균 속력도 한번 구해볼까? 우리가 평균 속력 찾기 전에 우리가 아까 제가 평균 속력 어떻게 찾으라 했어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라 그랬지? 그럼 이동거리를 계산해 봐야 되네. 이동거리 어떻게 찾아? 이 그래프로 이미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프 보면은 항상 제가 얘기했던 건데 기울기랑 넓이 한번 찾아보라 그랬었죠. 기울기 어떻게 찾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x 증가량이 뭔데? 이 그래프에서 시간 아니야? 시간? 의미를 판단할 때.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뭐예요? 속력 증가량. 맞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속력 변화량이 됩니다. 그럼 시간분의 속력 변화, 이거 뭐였지? 가속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계산하면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속도 몇? 4분의 8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2가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넓이입니다. 넓이는 원래는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y 곱하기 x 하시면 됩니다. y 곱하기 x 하면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이거 뭐지? 이동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넓이를 계산해 보면 되네. 그럼 넓이 계산하면 몇? 16m가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 속력 구할 수 있다. 16m를 4초 동안 갔으니까 결국에는 4m/s라는 평균 속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괜찮니? 뭐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속도 찾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결과로 찾기.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로도 한번 찾아볼까? 이제 결과 알았잖아. 똑같이 구해봐. 0에서 4초 동안 4초 동안 속도 0에서 8 됐으니까 8 변한 거죠? 그러면 가속도는 2m/s 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맞지? 이게 결과로 찾는 거. 원인으로 찾는 건 원인이 이거잖아. 힘으로 4N의 힘 줬더니 2kg한테 가속도가 똑같이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속도 찾아서 우리가 운동 상태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거기 조심. 실제 속도랑 실제 속력이랑 평균 속력은 전혀 다른 뜻.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된다. 평균 속력 어떻게 찾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실제 속력은 가속도를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운동의 기록. 그러니까 운동을 측정한다. 결국에는 운동 상태를 측정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운동 상태 측정하려면 일단 뭐랑 뭐 측정해야 돼? 일체의 빠르기, 속력, 그리고 방향. 이렇게 두 가지를 측정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냥 동영상 찍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공부가 안 되잖아. 그래서 동영상 이전에 어떻게 했냐? 첫 번째, 나중 삼강사진이라는 거를 활용을 좀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연속 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굴러가는 공이 있는데 이거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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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1초마다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있어서 1초마다 사진을 탁탁탁탁 찍었어요. 그 운동 방향 알 수 있나요? 지금 1초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사진이 찍히는 순서를 보고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란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이제 운동 상태 측정하려면 하나만 더 알아내면 되네. 뭐요? 속력만 알면 되잖아. 1초마다 사진 찍었잖아. 이제 여기 거리를 재는 거야. 거리 재봤더니 2m씩 가더라. 이걸 이용하면은 결론적으로 1초마다 2m씩 가네. 그러면은 빠르기까지 속력은 2m/s네요.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 상태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이 크기가 클수록 빠른 거니까 빠른 거는 비교할 수 있겠지? 뭐 어떤 거 1초마다 3m씩 가면 근접속이 더 빠른 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두 번째. 이건 책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시간 기록계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배웠니? 배울 예정? 하지 말까 그러면? 연수하고 싶은 대로 해. 어? 하지 말자고?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냥 장치인데 뭐 하는 장치니? 어떤 기계인데 그냥 이렇게 점 찍는 기계예요. 알겠지? 거의 점 찍는 기계로 운동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 공 뒤에 이렇게 테이프를 매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이용한 장치입니다. 테이프에 점이 찍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점이 찍혔다고 해봅시다. 이걸 이용해서 운동 상태를 알려면 운동 방향 그리고 빠르기, 속력 이렇게 두 가지 알아야 되잖아. 운동 방향 어딜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점 찍히는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찍히고 있잖아. 이러면 얘는 실제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왜요? 꼬리에 매달고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다르게 얘는 점 찍히는 순서랑 실제 운동 방향이 반대구나. 요걸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속력은 어떻게 알아낼까? 우리가 이 시간 기록기 옆에 꼭 붙어 있는 말이 있거든요.
타점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타점은 뭐냐면 1초마다 두드리는 횟수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60타점이다. 이 말은 1초마다 60번 두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번 두드린 거야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몇 칸인지를 세는 거야. 6번 두드린 겁니다. 맞지? 그러면은 1초에 60번이면 6번이면 몇 초죠? 0.1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0.1초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맞니? 그럼 이제 여기 거리만 재면 되잖아. 그럼 이동거리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거리가 뭐 50cm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오른쪽으로 0.1초 동안 50cm니까 미터로 고치면 0.5m를 이동한 거잖아요. 속력은 5m/s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운동 방향 오른쪽인 거 하고 빠르게 5m/s 이렇게 구하면 운동 상태를 측정을 한 거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얘가 나올 건데 혹시 학교에서 이거 알려주시면 저한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알겠지?